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루는 채널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동차의 구입부터 관리 요령, 뭐 기타 차량을 구입하는 내 차를 가장 스마트하게 구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려면 자동차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례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좀 뭐 경력 같은 거가 좀 있으세요? 경력이라고 하면 군대를 제대한 게 23 살인데 23 살에 학교를 복학하지 않고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고차 일로. 예, 중고차 매매업을 20대 초반에 시작을 하게 됐고, 한 횟수로 한 9 년, 10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중고차가 인제 고만 지겹더라고요. 예. 너무 중고만 만지다 보니까 '신차도 한번 팔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지금 느땡 자동차, 예, 거기에 입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신차 판매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신차 판매도 해 보니 다른 쪽에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2012 년도에 어 렌터카라는 회사, 예,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뭐 과거에 금호 렌터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명이 반경됐으니까 관계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입사를 해서, 예, 잘 회사를 다녔죠. 그 이후는 지금 그럼 금호렌터카에 계시는 거예요? 금호 렌터카를 2012 년도부터 16 년도까지 이제 팀장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굉장히 조건이 좋았어요. 예. 급여도 많이 받았고 복리후생, 뭐 자녀 학자금까지, 대학교 학자금까지도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장기 렌터카가 이슈화되기 시점에서 작은 에이전트 법인을 설립하게 됐죠.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네. 회사에 조그마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게 돼서 그 법인을 한 3-4년 정도, 예, 그 법인의 임원으로 있다가 21 년도에 지금의 오리스 렌터카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자격증 같은 것도 혹시 있으세요?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요즘에 핫하다는 자동차 영업 중개사 자격증. 자동차 영업 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내부, 내외부, 그리고 판매 방식, 뭐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그리고 자동차 감정 평가사, 뭐 기타 등등 그런 것 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비 기능사 자격증. 네. 그러면 좀 얘기하실 자격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데 기존의 유튜브에 자동차에 관련돼서 뭐 자동차를 리뷰한다든가 뭐 자동차를 뭐 렌터카 회사의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많죠. 대표님이 굳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얘기를 자동차 구독을 해 보면, 유튜브 구독을 보면 옳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조회수랑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두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닌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순화시켜서 말씀하셨지만 대표님 기준으로는 틀린 얘기, 그렇죠. 안타까운 예. 얘기라는 분들이 다른 얘기. 보이죠. 예. 그걸 저희 같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조회수가 많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 판단을 해서 실행을 했을 때 그게 본인과 다르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데, 자동차의 특성상 한번 발을 이렇게 잘못 들여 놓으면 계약이라는 게 쉽게 파기가 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장 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스마트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면 사기당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네. 신문도 같은 걸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저기 축구 전문가들도 뭐 오늘 한국 대 태국전 있잖아요. 네. 예상 스코어가 다 달라요. 네. 사람들은 그러면서 정보를 취득해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일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네.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를 기준점을, 예. 제시하겠다라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일시불, 신차 할부, 신차 리스, 신차 장기 렌터카. 중고차 구입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할부, 중고차 일시불, 중고차 리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작게 세분화해서 7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마다 각기 내 상황과 기준점에 따라서 내 니즈에 맞춰서 자동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 이런 거 돼요? 자동차,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는 옵션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옵션이 많죠. 그러면 그 자동차별로 네. 요 정도 옵션으로 하면은 후회 안 하고 네. 가장 가성비 있게 차를 몰면서 그 차의 그레이드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차종별로 그런 옵션 기준점 같은 거 제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물론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도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냥 있으니까 타고, 근데 휴대폰에 최신 기능들을 다 못 쓰는 것처럼 자동차의 최신 기능들 다 못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상황, 뭐 예를 들어 4륜구동이라든지 2륜구동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차 안에서도 흡연을 하니까 썬루프가 꼭 필수라든지 아니면 키 크신 분들은 사실상 썬루프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안, 그리고 뭐 몇 인승이 주로 탈 건지, 내가 사업자가 있으면서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을 사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은 할 말씀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뭐 그분들과 저는 또 다른 색깔이 또 다른 있고, 판단 근거, 네, 6기순 안에 판단 근거를 네,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100% 옳다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동차 경력의 23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틀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콘텐츠 진행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